오늘도 C 언어. 지난번에 배열을 배웠고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그것을 출력을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 이전의 소스를 보면은 출력하는 부분도 이 부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한 번에 데이터 하나씩 출력을 하다 보니까 프린트F를 10번이나 썼었는데 반복을 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었죠. 0번부터 10개까지 반복.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 초기화라 하는 것을 예전에 변수를 배울 때 했었습니다. 만약에 나이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age 나이를 저장하는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그 후에 값을 넣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값을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하죠. 대입. 그래서 대입하고 초기화는 좀 다릅니다. 초기화는 달라요. 그 다른 이유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또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대입은 age라는 변수가 정수형 변수를 만든다 라고 이렇게 만들면서 한 줄에다가 값을 넣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것이 이게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2000이 들어있는 변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대입은 변수를 만든 후에 값을 넣는 거죠. 이것을 똑같이 배열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배열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0번째는 10을 넣어야 되고 1번째는 20 넣어야 되고 2에는 30, 3은 40, 4는 50, 5는 60, 6은 70, 7은 80, 8은 90, 9는 100 이렇게 넣는 것을 초기화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열을 선언한 부분에서 대입을 연산자를 써야 되죠. 여기다 10을 넣어야 될까요? 뭐 20을 넣어야 될까요? 뭐 값이 여러 개잖아요. 그쵸?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방법은 중괄호를 해놓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개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콤마를 이용해서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아이고 0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코드가 많이 길어졌네요. 코드가 많이 길어졌는데 아래 보면은 86글자까지 길어졌네요. 한 줄이 86글자까지 길어지는 거는 80글자를 넘으면 보기가 안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끊어서 다음 줄로 보내버리면서 탭을 쓰지 말고 스페이스로 첫 번째는 여기는 탭 썼으니까 탭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부터 스페이스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나마 보기가 깔끔해졌어요. 여기서 이 부분을 탭으로도 소스 코드를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렬을 할 수 있는데 탭을 안 쓰고 굳이 스페이스를 쓰는 이유가 소스 코드를 보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탭을 4글자로 출력할 수 있고 2글자로 출력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앞부분이 깔끔하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10줄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한 번 더 짧아졌어요. 오늘도 어베스트. 설명을 드리면은 중괄호 이후에 첫 번째는 그 0번째 거에 값을 넣는 거랑 똑같은 얘를 초기화 버전으로 바꾼 거고 두 번째는 얘랑 세 번째는 얘. 그래서 차례대로 넣는 거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 8, 9 이렇게 해서 총 10개. 그래서 실행을 하니까 이전 거랑 똑같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좀 더 짧아졌고 이런 형태의 코드가 좀 더 보기가 좋은 형태예요. 배열 문법에서 하나 더 언급을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면 여기 인트하고 스코어하고 중괄호 넣고 10을 넣고 중괄호 닫으면은 이게 인트형 배열을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 그 인트형 배열 10개를 나열을 해 놓은 것에다가 스코어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스코어에다가 중괄호 해놓고 이게 0 하나 해놓으면은 스코어라는 이름은 그 인트형 변수 10개를 나열한 것 중에서 첫 번째 거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0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맨 첫 번째, 그 10개 중에 맨 첫 번째 거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 나열되어 있는 10개 중에서 첫 번째 거 변수를 의미하고 거기다가 10.0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도 대괄호고 여기도 대괄호예요. 똑같은 대괄호라서 이 대괄호의 의미가 이 5번째 줄의 대괄호랑 7번째 줄의 대괄호가 의미가 같지 않을까라고 처음 배울 때는 실수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괄호랑 이 중괄호는 역할이 달라요.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아예. 그래서 이거는 크기를 나타내고 이건 몇 번째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간단한 거지만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기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가 목차죠, 목차. 인덱스가 목차라는 뜻이 있는데요. 보통 어느 용도로 쓰이냐면 목차가 책을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C 언어 책을 폈다고 하면 함수 부분 써있고 목차에 점점점 하고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중괄호 안에다가 0번째 하면은 어떤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덱스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네.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몇 번째 요소를 나타낼 때 인덱스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쓰는 의미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인덱스는 수학적인 의미가 더 가깝죠.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건 이제 컴퓨터에서 인덱스라는 그런 자료 구조라는 의미에서 인덱스를 설명드렸고 하여튼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이 몇 번째 값을 가져올 건가, 스코어에서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건가 라는 몇 번째라는 데이터를 담는 변수 이름을 인덱스로 많이 지어요. 프로그래머 간에 거의 약속이나 다름없거나 이제 약습 내지는 관례 같은 거라서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인덱스를 그냥 i라고 줄여서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i로 줄여 쓰는 게 훨씬 많아요. 몇 번째라는 의미로 i를 많이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인덱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부분은 구글에 인덱스라고 치면은 위키백과에 아주 자랑스럽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인덱스라는 그런 게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고 수학적인 인덱스 의미도 있어요. 또 그래서 구글 만세, 위키백과 만세. 목차예요, 목차 인덱스가. J요? J 많이 쓰는 이유는 수학에서 변수 같은 거 매개 변수 쓸 때 X, Y 쓰잖아요. 매개 변수 할 때 X, Y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뭐 3차까지 가면은 이제 G까지 가는데 X, Y, G에서 알파벳 번호가 하나씩 늘어난 것처럼 그래서 I, J 이렇게 알파벳을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알파벳이. 그래서 X, Y 이렇게 쓰듯이 I, J 그렇게 쓰는 겁니다.